서울의 한 달동네. 쪼꼬야, 오빠 왔다. 퇴근을 마친 송중기 아니 강만우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쪼꼬야, 이름만 들으면 커여운 댕댕이를 찾는 것 같은데 쪼꼬야, 초코의 정체는 쪼꼬야. 그의 동생 강초코였습니다. 쪼꼬야, 눈 좀 떠봐. 대답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로 너 언제부터 이랬어? 사경을 헤매고 있던 그녀를 병원 가자, 쪼꼬야. 일어나봐.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던 그때 그의 인생을 바꿀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누나, 얘 쪼꼬가 지금 좀 아파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전화할게요. 곧이어 도와줘 마루야. 익숙하고도 다급한 음성이 왜 그래요, 누나? 들려오기 시작하죠. 심지어 전화의 상대는 마루의 여자친구 제이였습니다. 게다가 죽은 거 같아. 불길하디 불길한 말들을 아니 안 죽었어. 내뱉기 시작하죠. 누나, 그와 동시에 마루에겐 무서워 마루야. 어디에요? 엄청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패닉에 빠져 보이는 여자친구의 목소리. 하지만 하지마. 열이 펄펄 끓는 동생이 다 아파. 하지마 오빠. 그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하죠. 제이 언니한테 일이 좀 생겨가지고 오빠가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심지어 나 안 괜찮아. 아프단 말이야.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듯 약속. 본인이 최우선이 되기 위한 죽어버릴 거야. 초강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오빠 제이 언니한테 가면 나 아파서 확 죽어버릴 거야. 허나 한참을 고민하던 마루의 선택은 금방 갔다 올게. 사랑이었죠. 그렇게 마루가 향하게 된 곳은 서울의 한 모텔. 초조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가 있다는 방으로 들어가 보는데 문을 채 다 열기도 전에 흥건한 피와 함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만으로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음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고작 대학생인 마루에게 이는 상상을 초월한 상황이었죠. 이어서 방 안으로 들어오자 구석에서 제대로 넋나가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누워있는 이의 죽었어요. 생사였죠. 몰라. 1시간 뒤 방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사이렌 소리.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마루 혼자 남아있습니다. 피고인 강마루를 징역 5년에 처한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KBS 레전드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바로 시작합니다. 사건 당일 아침에 한 대학병원. 한 명을 뽑는 외교부 계약직 급하게 어디론가 뛰어가던 마루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외교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여자친구가 TV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었죠. 제이는 기자, HBS 뉴스 한재희였습니다. 강만우 마루는 의대 본과 2학년으로 빨리 안 하고 뭐해? 최고로 촉망받는 수재지, 성격 환상이지, 비주얼 끝장나지. 머저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될 거지. 땡 잡았지 그 여자. 그때 누나가 잡으면 안 돼요? 서로 바쁜 와중에도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회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서 가장 막내인 마루가 교수님, 모두를 불러세우죠. 그 이유는 왜 저희에겐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현 담당 교수에게 오늘이 외과 PK 마지막 날입니다. 다른 과 선생님들은 첫날부터 질문도 하시고 케이스 발표도 시키시는데 왜 성민혁 교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십니까?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네 의사인가? 허나 그의 대답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름 새겨진 흰 가운 입고 한 손에 의학원서 들고 다니니까 벌써 의사 같지? 선생님 소리 들으니까 고개가 아주 빳빳해지지? 아웃키즈도 패딩 각인 머릿속엔 그저 회진이 빨리 끝났으면 어려운 케이스 발표 안 시켰으면 냉소적 말투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텐데 질문을 해. 비아냥뿐이었죠. 무슨 질문? 질문하면 알아듣기나 하겠어? 그래서 기회조차 안 주시겠다는 겁니까? 쓸만한 대답은 한마디도 안 나올 텐데 내가 왜 시간 낭비를 해야 되나? 머릿속에 티바시아가 절로 그려지던 그때 집에 갈 거야. 한 아이의 비명이 병원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젯밤 갑자기 집에서 쓰러져 입원했고 당시 발작이 있었습니다. 분명 의식까지 잃고 입원했던 환자인데 CT, MRI 아무런 이상 적이 없습니다.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어 집에 가고 싶다 땡깡을 부리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때 좀 전에 질문 안 해준다고 불만이던 PK. 석 교수가 그를 엿먹일 작정으로 이 환자 병명이 뭘까? 폭풍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질문이야. 심지어 앞으로 2시간 주지. 의견이 아닌 이 없지?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죠. 저 그렇게 제한 시간은 어느덧 감염 증세도 없는데 발작이 있다. 30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아우, 난 죽었다. 아이가 눈을 뜨는데 야야야야. 다짜고짜 퇴원을 하려고 하죠. 나 하나도 안 아파요. 그 이유는 요? 그냥 돈 없어요. 퇴원시켜 달라고요. 조용히 해. 다름 아닌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찬용이는 병원비도 안 내줄 거면서. 내주면 될 거 아니야, 임마. 또래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죠. 뻥까지 마요. 그리고 이 모습이 귀여웠던 마루는 아니, 나이 지방을 많은 놈이 속고만 살았나 이게? 어? 장난으로 머리를 쥐어박는데 찬용이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찬용아, 심지어 야 괜찮아? 야 찬용아. 야야야야야. 속도까지 하기 시작하죠. 나쁜 새끼. 머리를 왜 때려?
이에 마루는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주 당당하게 석 교수 앞에 멈춰선 뒤 이찬영 환자 아주 침착하게 뇌동맥류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환자는 급성 후두염을 앓고 있었고 기침을 심하게 한 후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소견을 과도한 기침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뇌동맥류가 터진 것 같습니다. 말하기 시작하죠. 게다가 환자한테 두통이나 구토 증세는 없었어. 보호자인 형을 걱정시키기 싫어서 괜찮다고 했을 겁니다. 증세뿐만 아닌 환자의 심리 파악은 물론 겨우 11살짜리 초등학생이? 제 동생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까지 빗댄 어지간히 아프지 않고는 제가 걱정할까봐 아픈 걸 숨깁니다. 완벽한 진단이었습니다. 이미 뇌동맥류가 있었지만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했을 겁니다. 동맥류가 맞다면 이상소견이 없는 CT나 MRI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나? 당황할 법한 날카로운 질문에도 출혈이 미세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이 매우 불안정하고 신경질적입니다. 단 일의 막힘도 없이 술술 뱉던 마루는 도리어 처음부터 본과생 의견 따윈 무시하고 교수에게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셨으니 안 되는 이유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야 임마, 패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하죠. 나 성민혁인데 이에 석 교수는 이찬영 환자 엔지오 결과 나왔나? 다시 한번 팩트를 체크해봅니다. 좀 전에 엔지오 결과가 나왔다는데 하지만 그 결과는 뇌동맥류 소견은 없다고 하는데 석 교수의 승이었죠. 찜찜하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든가. 과학의 집합체인 의료기기가 전부 오류일 순 없기에 아닙니다. 마루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순순히 시인합니다. 이찬영 환자 별다른 증상 없으면 퇴원시켜. 허나 그날 밤 차경이가 또다시 응급실로 실려오죠. 오전에 퇴원했던 환자야. 기록이 있을 거야. 즉 다시 검사를 했는데 뇌동맥류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나왔습니다. 마루의 소견이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에 석 교수는 친구 지금 어디 있나? 너무 미세해서 기계조차 못 잡은 걸 잡아낸 왜 그러십니까? 마루의 진단과 실력을 말해줘야지. 내가 틀렸다고. 네가 맞았다고. 진심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선생으로서 몹시 쪽팔리다고. 이어서 그를 평가하기 시작하죠. 이름이 강마루라고 했지. 단언컨대 마루는 앞으로 2년 후에는 우리 학교가 대단한 천재 의사 한 명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 의사로서 역대급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같은 시각 쪼꼬야. 마루에겐 그저 씁쓸한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쪼꼬야. 마무리가 된 줄 알았죠. 쪼꼬야. 어릴 때부터 잔병치를 자주 앓던 동생은 또다시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학교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사람 살리는 방법.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 아니야. 동시에 인트로의 전화와 누나, 끔찍한 사건 현장까지 목격한 곳이었습니다. 마루는 가장 먼저 쓰러진 남자의 생사부터 확인해보는데 죽었어? 이미 요단강을 건넌 지 오래였죠. 왜? 그리고 그녀는 왜 죽었지? 제대로 멘탈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내가 안 죽였는데. 이에 마루는 가까스로 정신줄을 붙잡으며 현 상황을 이걸로 이성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죠. 졌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라면 저 사람이 마루의 말처럼 누나한테 나쁜 짓 하려고 했죠. 생각할 수밖에, 그래서 누나가 어쩔 수 없이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파르르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자수하면 돼요. 그녀에게 이건 정당방위고 과실치사고 자수를 권하죠. 순순히 자수하면 정상 참작해줄 거예요. 이는 지금 상황에서 어쩌면 가장 정답에 가까운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 유일한 대처법이었습니다. 자수해요, 누나. 허나 제이는 난 끝이야, 그럼. 그 무엇보다 정당방위, 과실치사, 집행유예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자신의 커리어가 끝나는 것에 대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기자 한지인 끝이야. 그 두려움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기자 그딴 거 안 하면 어때요? 다른 걸로 다 시작하면 되지. 그 구질구질한 시궁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13년 전 그들의 첫 만남은 숨겨줘. 오늘과 비슷했습니다. 매일을 계부와 오빠에게 맞고 사는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여기로 기집애 하나 안 들어왔어? 아니요. 그녀에게 마루는 제 장래 꿈이 의사예요, 저. 한 줄기 빛이었고 제 이름은 마루예요. 마루 또한 한재희. 알아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이쁜 누나. 마찬가지였죠. 난 이유가 안 돼요. 세상이 무너진 듯한 그녀에게 나도 지난 13년 동안 아직 살아야 할 이유를, 그 끝도 모를 시궁창에서 한재희가 켜준 등불 하나만 보고 따라왔는데 그녀가 삶의 전부인 사람이 있음을 나 같은 놈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한재희 씨가 살아야 할 이유가 안 돼요. 그리고 그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는 그녀를 안정시켜 주었고 결국 경찰서죠. 자수를 결심하죠. 그런데 자수를 하려. 마루가 이를 저지하더니 마루야, 키가 해버린다. 이 입맞춤의 의미는 그녀의 죄를 대신하기로 결심한 너 지금 뭐해? 착한 남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마루야, 이 남자 내가 죽였어요. 마루야. 내가 죽였어요. 그가 변심한 이유는 간단했죠. 가요, 어서. 빨리 여기서 나가요. 그 누구보다 네가 왜? 난 의사 안 해도 상관없지만 누나 꿈 꿔고 못 살 것 같아서. 그녀의 행복을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 병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죽어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미안한데 오빠가 못 갈 것 같아. 마루의 더럽게 길었던 하루가 피고인 강마루를 징역 5년에 처한다. 끝나게 되죠. 그로부터 6년 뒤 일본 아오모리의 한 호텔.
마루의 신수가 생각보다 훤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하자. 알지? 얼굴이 송중기였기 때문이었죠. 가진 게 이거밖에 없네 지금. 날 몸파린 여자로 봤니? 아니 꽃뱀으로 봤지. 한 번 걸리면 껍데기까지 다 벗겨간다는 그대의 바닥에선 꽤 명망 높은 꽃뱀. 여자가 오로지 돈을 뜯어내려 접근했다가도 그런 거 아니었어. 그의 매력에 빠져 그런 거 아니었다고 자기는. 킹범만큼은 예외로 만들어버리는 진심이었어. 마성의 남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러워 뒤지기 직전 옆방에선 한 여자가 쥐죽은 듯 자고 있었죠. 이사님, 몇 시에요? 8시 반 조금 넘었습니다. 대기업 태산의 장녀이자 안 깨우고 뭐 했어요? 개싸가지이며 장비사 이 새끼는 안 깨우고 뭐 했어? 깨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워커홀릭 그 자체인 뭐라고요? 일주일 동안 7시간도 못 주무셨습니다. 가뜩이나 지병도 있으신 분이 이러다 돌아가실 수도 있는 주제를 일입니다. 자주 넘네요, 박 변호사님. 그녀의 이름은 박변 주제로 결정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서은기. 아직도 구분이 안 되나?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 건강보다 박변 모가지부터 걱정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요. 그녀가 이토록 화가 나 있는 이유는 자사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가 일어났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키아쿠사마니 고우뱅어 오카케 이따시마시대 우선 모시하게 고자이마세. 도계자부터 박은 그녀는 人の顔に泥を塗って謝って済むと思うの？ 사례금을 통해 一旦ご飯でも食べましょう。 분위기를 유하게 만드는 데 성공하죠. 이어서 맛있는 디저트까지 먹고 나서야 오모치 카레 쿠다사이. 본론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これ 그녀가 건넨 것은 바로 私がコンプレインした化粧品じゃないの？ 소우데스. 자사의 화장품이었죠. 심지어 오키아쿠사마가 이마 메시아가타 요구르토노 자이로우데모 아리마스. 피부에 양보하지 않고 이미 먹은 상태였습니다. 신바이와 이르마세. 즉 와가샤노 캐쇼잉 힝와 타베라레루 쿠라이. 텐넨 오가니쿠 자이로우데. 즈쿠리마시다카라. 그녀의 컴플레인이 거짓이라는 걸 이미 파악한 뒤 시작된 그 여자 고객이 썼다는 제품 말고는 중금속이 발견된 게 확실히 없는 거죠. 네, 당장 연락합시다. 은기의 참교육 타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 주장대로 우리 화장품에서 중금속이 나왔다면 내일 아침쯤에 우린 병원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죠. 이어서 日本語で言って。 회장의 낙하산만으로 태산그룹이 이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내 말 다 알아들었으면서 일본어 억양도 살짝 어색한 동포 아줌마 장난 그만 까시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자리를 꿰찼다는 소문을 이거 아줌마 계좌 맞죠? 팩트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하죠. 당신 계좌에 찍힌 300만 엔 우리 경쟁사인 오일그룹의 하이사가 보낸 것 같던데. 그야말로 꼴랑 그거 받자고 얼굴을 그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오금이 저려오는 카리스마를 선보입니다. 이 아줌마 경찰에 고발하고 신문사에 전화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입장 정식으로 인터뷰하세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하지만 그녀에겐 유일한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건강이었죠. 반드시 승계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괜찮니? 갑자기 제이가 등장하죠. 심지어 그럼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은기와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데 6년 전 마루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벗어난 제이는 그대로 태산그룹 회장을 찾아갑니다. 제가 모텔에서 벌어진 일 자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태산 회장과 관련된 무언가를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로 보였죠. 그렇게 말을 배신한 대가는 그로부터 6년 뒤 태산그룹 안방마님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다 갔어요, 그럼? 그렇다면 은기 성격의 두 사람 사이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연극 그만하죠. 관객도 다 떠난 것 같은데. 역시나 페이크였죠. 은기야. 고작 5살 차이 나는 새엄마인데다가 원치 않는 남동생까지 생긴 은기는 누나, 나랑 몬스터 게임 누가 많이 깨나 할래요? 이들의 존재 자체를 유전인가 봐요? 징후하고 있었습니다. 눈치 없고 개념 가출에 필요에 따라 아무한테나 안기고 들러붙는 거. 얜 그냥 지 누나가 좋아서. 누나 누가 지 누나야. 그저 이들은 난 내 동생으로 너 인정 안 해. 은기가 반드시 이겨야 할 지금까지 100번도 넘게 말한 걸로 아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경쟁 상대에 불과했죠. 너 돌대가리야?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은석이 이제 겨우 4살짜리. 겨우 4살짜리 애기이기 전에 한재희 씨 아들이라서요? 이곳은 그야말로 28의 아버지 같은 남자 정부자리 꿰차고 앉아서 결국 조강지처까지 내쫓은 매일매일이 전대미문의 레전드 한재희. 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난 얘도 무서워서요. 언젠가 감춰뒀던 이빨을 드러내고 내 목덜미도 콱 물어버릴 것 같아서. 까치직한 마루는 더 올 거냐? 아주 서럽게 울고 있는 친구 광수에게 통장과 도장을 건넵니다. 이 돈의 출처는 바로 성공했나 벌써? 작업 들어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까 그 꽃뱀녀였죠. 사랑했어. 알고 보니 이미 그녀에게 벗겨먹힌 광수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당연히 안 믿겠지만 믿어. 그녀에게 역으로 작업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야.
그 나쁜 년을 못 잊어서 울겠어 내가? 그 처지길 파충기한테 아직도 미련이 남았겠냐 내가? 병신이냐 내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분명 기뻐해야 할 광수의 안구에 통장채 상납하지? 너 같은 놈한테 속아서? 가쁜 습기가 차기 시작하죠. 이 꽃뱀 이거 이렇게 띠빵한 여자였어? 이어서 키스 알고 싶지 않지만 알고 싶은 했냐? 비하인드를 묻기 시작하는 광수. 키스 했냐고? 어땠을 것 같냐? 비벼? 했지? 막 비벼 했겠지? 네가 어떤 놈인데? 존나 일로 갔다 서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키스까지는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잤냐? 잤네. 잤어. 잤지? 아주. 잤지? 잤겠지 당연히 잤겠지 네가 어떤 놈인데 눈물이 고여 강을 이루고 잤어 아주. 몇 번이나 잤냐? 2번? 3번? 네 번? 에 곱하기 4 더하기 10.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에라이 새끼! 내가 어제 돈만 찾아오랬지 그 여자랑 잘했냐?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 12년도부터 맥스를 장착한 클라스와 그의 얼굴은 장소불문 모든 이성의 시선을 끌고 다녔죠. 이에 광수는 마음의 편지를 적어봅니다. 아빠 안 잔다를 신하는 마루는 화장실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전 물론 좋은데요. 그래도 여긴 공공장소고 비행기 아닌데. 은기와의 첫 만남이 이뤄집니다. 전직 에이스 의대생답게 단번에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였지만 이사님! 그렇다고 진짜 의사는 또 아니었기에 애써 외면하며 자리로 돌아오죠. 곧이어 손님 여러분께 안내 방송드립니다. 지금 비행기 안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의사를 찾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지만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확률. 비즈니스 클래스. 의사가 없어? 결국 작가가 이야기의 진행을 위해 넌 닥터잖아. 광수를 투입시킵니다. 문과 3학년 때 잘렸거든요. 사람이 아프대잖아. 망부석 그 자체로 변해버린 마루에게 야 초코도 어쩜 죽었다. 그는 필살기를 갈겨버리고 걸핏하면 길바닥에 쓰러지는 네 동생. 사람들이 다 내일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그냥 지나갔으면. 귀찮다고 성가시다고 병원에 안 데리고 가줬으면 초코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자식아. 마루는 못 이기는 척 비즈니스석으로 향하게 되죠.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어서 아주 꼼꼼하게 은기의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심각합니까? 그리고 그녀의 상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않았죠. 이분 보호자는 안 계십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모님! 상상치도 못한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보호자분 어디 오셨나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6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그녀에게 의사 마루는 아닌데요. 보란듯이 단절된 스펙을 읽기 시작하죠. 의대를 다닌 적은 있지만 비록 잘 살진 못할지라도 중간에 제적됐습니다. 그녀와의 핑크빛 미래를 그렸을 마루는 몸이 더우시면 전 가보고요. 아닙니다. 분노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 환자분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제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결과는 딸이에요. 그야말로 참담했죠. 제 딸입니다. 친엄마는 아니지만 불과 6년 사이 두 사람은 제 남편의 아이예요.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환자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데요. 선생님! 은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죠. 그렇게 해서 감정을 누른 마루는 착륙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30분은 걸릴 겁니다. 시간을 먼저 체크한 뒤 폐에 공기가 물이 많이 찼습니다.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주사기로 공기를 빼는 시간을 버는 것밖에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아주 침착하게 천천히 폐에 찬 공기부터 빼기 시작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보였죠. 이에 당황한 제이가 뭐야? 왜 이래? 그를 다그치기 시작하는데 이 환자 교통사고 났던 적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지. 교통사고 났던 적 있냐고요? 잘못된 거냐고 묻잖아 지금. 사고가 나서 갈비뼈 같은데 부러졌던 적이 있냐고요? 사실 딸의 걱정이 아닌 당신 이 환자 엄마라며.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만 걱정하고 있던 제이였죠. 그만하라고. 우리 은기 이러다 정말 잘못되면 어느 마루가 이를 무시하고 치료를 속행하자 하라고 강마루. 양심한 분 조터진 대사를 의사도 아닌 게 그만하라고. 뱉어버린다. 저 새끼가 쳐 돌았나? 그럼에도 마루는 묵묵히 치료를 이어가고 혈압이랑 맥박은 일단 다시 돌아오고 있긴 한데 다행히 은기가 고비를 넘기며 일이 마무리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이는 바로 돌아서는 그를 더 이상 부를 수도 잡을 수도 없었죠. 몇 시간 뒤 이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하셨네요, 의사분. 은기는 안정적 상태에 돌입하지만 같은 시각 마루의 감정은 겉봐 내 말이 맞지. 제 누나 태산그룹 회장 세컨드로 들어갔다는 거 소문 쫙 났을 때니까. 너만 귀 막고 안 믿었어 너만. 소용돌이 그 중심에 서 있었죠. 길거리만 거닐어도 여전히 그녀의 추억이 생생했지만 그만하자. 이젠 정말로 됐다. 그녀를 놓아주기로 결심합니다. 이젠 아닌 걸 어떡해.
여기서 며칠 뒤 은기의 병실. 입 벌려. 치킨 들어간다. 이사님, 친님 영접과 더불어 아직 죽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대가리들. 이 자식들은 일을 이따위로 하고 월급을 받아 처먹나? 싸가지도 여전한 걸 보니 비행기에서 나 응급처치했던 사람 몸은 아주 멀쩡한 것 같은데 의사가 아니었다면서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사도 아닌 사람한테 감히 내 생명을 맡겼다. 그녀에겐 도대체 누가 그따위 판다.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 따위보단 이사님, 근데 말이에요. 앙숙인 제이와 그 돌팔이랑 한재희 씨가 서로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마루가 서로 아는 사이란 것이 중요했죠. 심지어 나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얼마나? 제이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그 돈을 갖고 누굴 만나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쓰는지 바로 그녀가 알아봐. 한재희 씨가 은행에서 10억을 인출해 갔다는데요? 10억을 인출해 어딘가로 가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같은 시각 제이의 행선지는 그토록 오기 싫었던 곳, 자신의 동네였던 곳이자 마루의 집이었습니다. 단지 문 앞에만 섰을 뿐인데 잊고 있었던 끔찍한 과거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제 누나, 이어서 홀로 집을 지키고 있는 광수에게 초코가 한번 쓰러지면 몇백만 원 드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간 마루가 겪어왔던 마루 아버지도 빚만 산더미처럼 남기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굴곡진 이야기들과 대한민국에서 전과자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 벌어서 아버지 사채빚 갚고 동생 치료비 되는 거, 그거 거의 불가능해요. 현재 그가 처한 상황. 암만 똑똑하고 능력 있어도 전과자한테는 일을 안 줘요. 지 동생 때문에 죽으림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거지. 그리고 돈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 거야? 아니요, 누나 때문에요. 그 여전한 마음까지 혹시 이사가 버리면 누나가 못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모든 것을 듣게 됩니다. 몇 시간 뒤 초코와 병원을 다녀온 마루에게 제이 누나 왔다 갔었어 좀 전에. 그녀의 소식과 함께 너 오면 주라고 했어. 10억이란 거금이 주어지죠. 10억? 그리고 그날 밤 나름의 보온을 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이던 제이 앞에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그녀를 벼르고 있던 은기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바로 정직하게 짚고 던질게요. 다시 바꿨죠. 랜디 존슨 들고 갈 10억은 지리는 돌직구를 왜 주셨어요? 던지기 시작하죠. 의사는 아니지만 실력은 출중한 그분한테요. 그녀의 한마디 복수하려고요? 한마디가 한재희 씨 약점 잡아서 우리 엄마처럼 똑같이 내쫓아버리려고. 말이 심하다. 전략 전술 다 까발렸는데 뭐가 심해요? 대놓고 비수를 꽂아대지만 한재희 씨처럼 겉으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앉아서 뒤로는 무슨 색깔의 호박씨를 까는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는 사이코 멘탈이 더 무섭죠. 하나같이 팩트였기에 10억 인출해서 그 의사는 아니지만 능력이 출중한 분 댁까지 손수 가져다 드리는 모습 10초 단위로 찍힌 사진도 확보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제이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도를 위해서 아예 그걸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때 살을 비었어. 머리를 굴리던 그녀가 돌파를 시도하지만 네 목숨 살려줬던 감사의 표시로. 둘의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은기에겐 이 언니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완전 구멍이네, 김 빠지게. 그저 말도 안 되는 비행기에서 응급처치를 잘해준 덕분에 내 정부의 전처의 딸 은기가 살았다. 그래서 고마워서 내 돈 10억을 주겠다. 어불성설 그 자체였죠. 그 말은 믿으라고요? 그리고 그보단 비행기에서 응급처치로 위장하고 절대로 의심받지 않게 내 정부의 전처의 딸 서원기를 죽여달라. 이 가설이 그럼 내가 10억을 주겠다. 훨씬 더 납득이 됐습니다. 제가 도망칠 구멍도 안 주고 너무 몰아붙인 것 같은데. 이에 제이는 6년 전 그때처럼 또다시 협박당했어. 마루에게 누명을 씌우기 시작하죠. 7년 전에 너 심지어 미국에 있을 때 마약 소지 혐의로 구속됐던 거. 은기 또한 마루와 비슷한 그걸 알고 있었어. 아픔이자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기야! 7년 전 그 마약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던 거였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어차피 우리가 사귄다고 소문도 다 나 있고. 자신을 희생했었죠. 그렇지 않아도 대주주들 경영권 승계 문제 때문에 네 뒷조사 시작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스치는 바람 한 자락에도 그녀의 당황한 모습을 지켜보던 제이는 조심해야지 이럴 때. 우디를 뺨치는 태세 전환을 선보입니다. 오히려 김은 내가 좀 세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엔 전화했어요? 제이가 날렸던 협박은 근데 협박을 받고 돈을 직접 줬던 사람의 진술이 필요해서 아무래도 사모님이 직접 경찰서에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기라는 강력한 필터를 거치자 그 사람 고발했어요 제가. 그야말로 은석이 어머니 협박해서 걷잡을 수도 없이 10억 뜯어낸 그 공갈 협박범이요? 커지기 시작했죠. 그런 자식들은 무섭다고 피할 게 아니라 맞서 싸워서 밟아버려야죠.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마루는 10억을 돌려주기 위해 제이의 집 앞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자신을 오래 묵은 짐짝 취급한 그녀에게 보란듯이 돈을 던지고 싶다가도
잘 살고 있는 그녀에게 또 피해는 주고 싶지 않은 애증 섞인 감정들이 공존하던 마루는 결국 받은 돈 그대로를 조용히 편지함에 꽂아두고 돌아오죠. 하지만 좋고요. 그의 인생이 또다시 우리 집에 막 형사들이 와갖고 오빠 어딨냐고 막 자꾸. 잡음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한재희 씨가 강마루 씨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셨어요. 등장하면 안 되는 곳에서 고발한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이 이름이 뭐라고요? 한재희 씨요. 등장합니다. 그렇게 제이와 마루의 두 번째 재회가 이뤄지죠. 피고소인이 고소인 가족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로 협박 공갈을 했고 이후 고소인에게 10억 원의 돈을 갈취했다고 했는데 진술의 처음부터 끝까지 맞습니까? 단 하나의 진실도 없었지만 이 앞에 앉은 사람이 그녀의 지위와 우리 가족의 신상을 협박했고 막대한 권력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비밀을 그리고 마루의 위치가 그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모든 것을 10억을 갈취해 갔습니다. 그저 사실로 만들어버린다. 강마루 씨 혐의를 인정합니까? 이해해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상황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시냐고요? 누나 가지기엔 마루에겐 내가 더 이상 자격이 안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잔인했죠. 누나하고 난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 이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인 그를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 오로지 징후에 사로잡혀 이렇게까지 안 해도 깨끗이 누나 잊어드릴 생각이었다고요, 내가.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될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악한 남자로 만들어버린다. 거긴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고 사모님께서 사시는 거긴 대체 어떤 세상이길래 멀쩡한 사람을 굽신거리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이성을 잃게 하고 사람이길 포기하게 하고. 그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대답은 얼마나 눈부시고 꿈을 꾸는 것처럼 화려하고 숨이 막히게 근사한지 내가 설명해주면 상상조차 할 수 있겠어요? 남아있던 일말의 정도 당신 같은 사람이 사라지게 만든다. 며칠 뒤 가쁜 매드맥스를 찍고 있던 은기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소리 소문 없이 추락하기 직전 맞죠? 마루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급불충분으로 풀려나자마자 서은기 태산그룹 서정기 회장의 외동딸, 제2의 가장 강력한 적이자 도도, 오만, 까칠, 워커홀릭, 어쩌면 그녀를 능가할 사람 유일한 여가 활동 은기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한 뒤 오프로드 모터사이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없죠. 그리고 하늘이 도왔는지 그녀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벽에서 겨우 빠져나오는데 내 오토바이. 그녀가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토바이가 있는 절벽으로 향하기 시작하죠. 저 갖고 다시 사면 되잖아. 인형이 저기 있다고. 에나벨에게 빙이라도 된 걸까요? 사실 은기가 말하는 인형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었고 언니랑 같이 갈래? 그녀에게 현재 이 상황은 오토바이에 뭐가 있어요? 어머니를 다시 못 보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수반했죠. 이에 마루는 내가 갖다 줄게요. 그녀를 위해 다시 절벽 아래로 향하게 된다. 그저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끝내 인형을 꺼내는 데 성공한 그때 그 운이 강림해 버리죠. 하지만 아직 3화에 불과했기에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다행히 큰 사고는 면한 것 같습니다. 작가는 이미 은총을 베풀어준다. 그리고 나 은기의 마음속엔 알아요? 그에 대한 호기심이 자리하게 되죠. 잘 알지도 못하는 만난 적도 없는 사람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했어요? 게다가 그러다 잘못되면 누구한테 무슨 덤탱이를 씌우려고. 니네 부모는 널 그렇게 가르치니? 갑자기 패드립을 박아버린 공주 대접에 익숙한 그녀에게 고맙거나 미안한 일이 생기면 오히려 더 화내고 성질 피우고 적반하장 덤탱이 씌우라고. 이런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울 땐 고맙다고 말하는 거야.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고. 더불어 그는 네가 나 떠민 거 아니었고 100% 내 자유의지였고 그녀가 평생을 겪어온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는 서로 얽힐 이유 없는 거고 본인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쪽이 우려하는 덤탱이 씌우거나 뭔가 뜯어낼 작전 같은 건 완전히 처음 보는 유형이었죠.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 평소 만만치 않은 성격을 지닌 은기가 이상 정리 끝. 그의 말엔 정리됐으면 그만 나가줄래? 단 한마디에 나 절대 안정해야 되는 환자라서. 대꾸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이 송중기란 것이었죠.
그렇게 은기는 나 때문에 당신이 마루자에게 도대체 왜? 루며들기 시작한다. 며칠 뒤 금사빠 세계 챔피언 은기는 분신사바 뺨치는 강마루 깜지를 조지기 시작하죠. 심지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디서 났어요? 그가 계속해서 등장하며 그분이 주셨습니다. 은기를 미치게 한다. 강마루 씨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좀 전에 병원에 다녀왔었는데 이사님께 전해드리라면서 주셨습니다. 절대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사님이 보내셨던 선물은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늘 철저한 기브앤테이크의 삶을 살아오는 은기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결국 어디 가셨어요? 아, 1시간쯤 전에 퇴원하셨는데요. 목마른 사람이 그 환자분 주소 병원에 있죠? 우물을 파게 되고 주소를 제대로 찾았네요, 내가. 두 사람은 다시 재회하게 되죠. 나 찾아봤어요? 허나 은기는 덕분에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막상 그의 얼굴을 보자 팔 아파. 이런 데인 줄 알았으면 등산화 신고 오는 건데. 하고 싶었던 말들은 쏙 들어가고 이 동네 집들 이거 건축허가는 난 거예요? 무허가 판자촌 뭐 이런 데하고는 다른 데인가? 괜히 그의 신경만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차도 올라오기 힘든 길인데 어떻게 다녀요? 기분 나빴어요? 허나 뛰는 은기 위에 나는 마루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나한테 관심 있어요? 거침없이 돌직구를 갈겨버리죠. 예? 관심 있는 거 들키기 싫어서 말도 막 못되게 하고 오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어서 이봐요. 쉽게 감동받는 스타일이에요? 저기요. 잘생긴 남자가 이상형이고 지리는 팩트에 할 말을 잃은 가운데 내가 여기 말도 안 되는 후진 동네까지 아저씨를 찾아온 이유는 귀책 사유 그쪽한텐 없고 100% 내 자업자득이고 이번엔 그러니까 서로 얽힐 이유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걸로 아는데. 그건 덱사정이고 내 입장에선 그렇지가 않죠.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서요, 내가. 영원히 회자될 그 빚 지리는 멘트를 지금 탕감해 줄게요. 시전해준다. 퉁. 그렇게 찌릿한 퉁퉁포에 녹아버린 드라군 마냥 그녀의 마음은 더 녹아버리죠. 그때 동생에게 걸려온 전화. 쪼꼬야. 난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욕같아, 오빠? 마루에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었던 데다가 나 낳아준 우리 엄마. 앞으로 여기서 지내려고. 이복남매였던 초코는 혼자 친엄마를 찾아간 상태였는데 20년 만에 맘먹고 찾아왔는데 우리 엄마란 사람은 왜 또 이 모양이냐고! 이곳은 시궁창을 넘어선 헬게이트 그 자체였습니다. 쪼꼬야. 그렇게 마루가 곧바로 초코에게 향하려던 순간 그런 못돼 처먹은 버릇은 훌륭한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남의 말은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은기가 등장하죠. 지 멋대로 정의하고 지 멋대로 판단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냥 갈 순 없죠. 이어서 내 용건도 아직 안 끝났고. 어디 좀 가야 되거든요. 고집 세계 챔피언 은기는 가요! 그렇게 급하면 가면서 얘기합시다 그럼. 행선지 따위 가볍게 걷은 채 잡법, 재수백번. 동행에 나섭니다. 그런데 가쁜 빈디지로 빙의한 마루. 나 이런 걸로는 겁 안 먹는데. 저기 사거리 지나서 내려줄 용건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오늘 안으로 서울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허나 은기 또한 그런 협박도 뭐 그다지 신선하거나 위협적이지 않고. 절대 물러서질 않고 도착할 때까지 대화는 가능하죠? 오히려 덤덤하게 저번에 선물했던 시계부터 건네죠. 하지만 거절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이번에도 입구 컷을 당합니다. 근데 왜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욕심내는 게 다른 거면 어떡할래요? 그가 원하는 것은 내가 욕심내는 게 그깟 시계 하나가 아니고 나무가 아니라 그 정도 시계 100개쯤은 눈 하나 깜짝 안고 살 수 있는 그쪽이라면 어떡할래요? 숲이었기 때문이었죠. 내가 지금 마루에게 은기는 꼭 오르고 싶은 산이 하나 있어서 사다리 하나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복수라는 이름의 산을 정복하기 위한 뭐 그쪽 정도면 완벽하게 그 사다리가 되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꼬시면 어떡할 거냐고. 병원에 다시 가보는 건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볼 생각이에요. 그날 사고 이후로 여자 보는 눈이 영 엉망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아까 당신 보고 살짝 설렜어요. 원조 플러팅 장인의 그쪽 같은 스타일 사고 이전에 목록에도 없었었는데. 무모 플러팅 폭격이 시작됩니다. 차 좀 세워줄래요? 얘기했잖아요. 도착할 때까지 휴게소도 안 살 거라고. 주도권은 순식간에 넘어가고 그렇게 죽일 듯이 노려보지 마요. 사고 이후로 내 이상형도 바뀌었으니까. 은기는 실로 오랜만에 성질 더럽고 까칠하고 노려보는 표정이 살벌한 여자로. 설레이기 시작하죠. 목적지가 어디니? 그렇게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건데 대체? 괜히 화내는 척 재용이 없게 무참을 시전하며 긴 여정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노려보는 여자가 좋댔더니 가는 내내 노려보는 은기자. 이 정도면 눈깔 뽑힐 것 같은. 그렇게 마루의 귀에 구멍이 뚫리기 직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밀당의 고수답게 저쪽으로 10분만 걸어가면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터미널 있을 거예요. 잘 가요. 절벽 끝까지 밀었다가 단번에 만나면 작정하고 꼬실 생각이니까 곧바로 당겨버리죠. 데뷔식 단단히 세워놓고. 이 은기는 제대로 혼이 나가버립니다.
그니까. 그런데 그때 작가가 마루의 활약 스테이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 네 딸년 때문에 어디 갔다 왔는지 아나? 내 경찰서 갔다 온다. 초코가 지 엄마가 하도 맞고 사는 게 마음이 아파서. 계부의 손찌검이 이어집니다. 내가 언제 맞죠? 적절한 타이밍이 나선 마루는 그만하시죠. 이거는 먹고 이 새끼. 참교육에 나섰지만 초코의 어머니는 오히려 마루를 패기 시작하죠. 살아온 세월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에 위급한 상황에서 가족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초코 데리고 가요. 엄마! 자신이 배아파는 한 딸을 난요 솔직히 얘 감당할 자신은 없어요. 마루에게 떠넘겨버리죠. 난 너하고 저 인간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면 저 사람이야. 나 너한테 그렇게 정 없어. 애미는 달라도 애비는 같잖아 니들. 어? 20년 동안 키워준 오빠인데 이왕 책임지고 끝까지 여기서. 말 안 들려? 짐 챙겨서 나오라니까. 인간도 아닌 것 같았지만 초코 혹시 나중에 시집 가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 나한테 꼭 연락을 좀 했으면은. 안 할 겁니다. 연락 절대로. 사실 이는 딸의 인생을 위한 어머니의 눈물 젖은 메소드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제이가 안변을 찾아가죠. 나한테 묻고 싶은 거 없어요? 그의 입장에선 이 야심한 밤에 와인 좋아하시죠? 유부녀가 그것도 자신이 모시는 회장님의 사모님이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빠랑 엄만 틈만 나면 날 술집에다 팔아버리려고 했어요. 자신의 불우했던 가정 환경을 설명하던 그녀는 근데 그 자식이 날 버티게 해줬어요. 회장의 신복에게 마루요. 마루의 존재를 알리죠. 안 변호사님께서 이미 뒷조사 다 끝내놓으신, 마루와 마주친 날부터 안변이 자신과 마루의 사이를 파헤칠 것을 눈치챈 제이가 한때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남자 자신의 패를 먼저 까보인 것이었습니다. 강마루. 심지어 내가 사람을 죽였었는데, 가장 감추고 싶은 과거까지 내 대신 살인 누명도 써줬었는데. 그야말로 모든 걸 말해 한 배에 태우기 시작하죠. 절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하신 얘기 제가 회장님께 다 말씀드린다면 안 그러실 거잖아요. 바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남자가 날 좋아하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마치 오늘 일에 대한 회장님보다도 먼저 비밀 유지 서약을 하듯 한재를 사랑하셨으니까. 키스로 도장을 찍어버리죠. 게다가 이 모든 것을 마루가 직권한다. 말씀드리고 싶음 드리세요. 은기를 데려다주러 왔다가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또 보게 된 것이었죠. 이어서 그녀의 턴이 종료되고 이번엔 마루의 턴이 찾아온다. 심지어 그의 곁은 아주 강력한 무기이자 졌나? 그녀의 라이벌 은기도 함께였죠. 과연 갈게요. 다시 만납시다. 우리. 이 비극의 끝은 그쪽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또 만납시다. 우리. 내일도 모레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정말 네 값을 제대로 하는 드라마이자 2012년 화제였던 추억의 작품인데요. 이번에도 클래식은 영원하다는 말이 저절로 생각날 정도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비록 자주 접했던 내용이지만 그걸 살려주는 배우들의 연기력과 진부함을 조금씩 비트는 연출, 그리고 시원시원한 전개가 맞물려 어느새 드라마의 절반의 차를 달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는데요. 특히 그 시절 드라마 특유의 클래식한 OST들이 그때의 향수와 감정을 불러일으켜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드라마에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조연들이 최근에도 왕성하게 활동하거나 대배우 반열에 오른 분들이 많아서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줬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1화부터 3화까지의 내용이고, 현재 KBS 드라마 클래식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착한 남자를 비롯한 KBS 모든 클래식 드라마들을 전회차 풀버전으로 감상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그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 이 보수고 봐라. 네?